제가 강의 때마다 이 작품은 작가보다 오히려 작품이 유명해요 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인상파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사실적인 거 아니야? 사실 인상파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의 이소영입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무조건 떠오르는 화가가 한 명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화가는 구스타브 카요보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보신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구스타브 카요보트의 비 오는 날의 파리 거리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이 작품은 작가보다 오히려 작품이 유명해요 라고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인상파 하면 모네, 마네, 르누아르, 드가 이런 화가들이 워낙에 유명하다 보니까 카요보트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실제 구스타브 카요보트는 어쩌면 인상파 중에서도 가장 인상파스러운 화가였습니다. 일단 카요보트의 대표 작품인 이 비 오는 날의 파리 거리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네의 해돋이와 르누아르의 여인의 그린 초상화, 이런 작품과는 좀 다른 느낌입니다. 비교적 훨씬 사실적이고요. 어쩌면 인상파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사실적인 거 아니야? 인상파 화가들은 빛과 그림자를 좀 포착하고 연작들을 많이 남기지 않았어? 이럴 수 있을 텐데, 사실 인상파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빛과 그림자 뿐만이 아니라 근대의 문화입니다. 카요보트의 작품에는 당시 근대의 여가 문화를 즐기는 파리 사람들의 모습, 도시를 거니는 파리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이 비 오는 날의 파리 거리 역시 그런 작품인데요. 실제 이 거리는 지금도 파리에 남아 있어요. 모스크바가인데요. 거리의 이름이 왜 모스크바가냐면 당시에는 그 유럽의 도시명을 거리명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카요보트는 사실 인상주의의 컬렉터로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본인의 동료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꾸준히 컬렉팅한 컬렉터이기도 합니다. 저와도 그래서 공통점이 많은데, 카요보트는 오히려 화가로 유명해진 것보다 인상파의 컬렉터로서 유명해진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 카요보트의 비 오는 거리를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카요보트가 파리의 거리를 표현한 그림을 대부분 좋아하는데 19세기 파리 사람들의 모습을 건조하면서도 매우 사실적으로 포착했기 때문이다. 카요보트의 그림 속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개인적이며 혼자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걷는다. 파리의 비 오는 거리 속 모든 사람은 검은색 우산을 쓰고 있어서 혼잡스러운 도로와 조화가 느껴지면서도 저마다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독립적인 개인들이다. 더불어 이 그림에서는 비 오는 날이 지닌 불편함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저 모두가 평정심을 가진 채 갈 길을 간다. 카요보트는 그야말로 시크한 도시 사람들을 자주 그렸다. 인상주의, 모더니티, 정치, 사회학의 저자 홍석기는 이런 점 때문에 카요보트의 그림이 독일의 철학자 게오르그 짐멜이 언급한 도시인의 심리 분석에 가장 근접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카요보트는 비 오는 날의 파리 거리뿐만이 아니라 혼자 사색에 잠긴 사람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개개인이 유럽의 철교 위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 등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인상파 화가 중에서도 유독 근대인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 카요보트는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야기가 훨씬 많이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캐릭터를 지닌 화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화가였고요. 두 번째로는 인상파 화가들의 컬렉터였습니다. 카요보트가 소장한 작품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작품은 르누아르의 이 작품일 겁니다. 물랭드 갈레트의 무도회라는 이 작품은 상당히 큰 작품이고 지금은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르누아르가 컬렉터를 찾기 힘들었다고 해요. 카요보트는 이렇게 친구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 중 유독 크기가 크거나 개인 컬렉터를 찾지 못하는 그림들을 소장을 합니다. 또 르누아르가 그린 선상파티 작품 속에는 카요보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인상파 화가들이 친하게 교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우측 하단에 이제 밀짚 모자를 쓴 남자가 바로 카요보트입니다. 왼쪽 하단에 강아지를 기어하고 있는 여자는 훗날 르누아르의 부인이 될 알린느 샤리고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화가들의 작품을 통해 그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화가이자 컬렉터. 세 번째는 카요보트가 보트 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카일 보트는 예레의 별장을 만들고 실제 요트 경기를 즐겨 했는데요. 그의 작품에는 이렇게 당시 파리의 근대인들이 어떻게 여가 문화를 보냈는지가 작품에 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비 오는 파리의 거리라는 작품도 좋아하지만 카일 보트가 그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예레를 그린 작품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또 네 번째는 카일 보트는 뛰어난 정원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네의 정원을 아주 잘 알고 있죠. 저도 지베르니에 가서 이 지베르니 풍경을 유튜브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모네 역시 정원 가꾸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지만 카일 보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카일 보트와 모네는 실제 해외에서 원예학 관련된 책을 수입해와서 가드닝에 대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토론을 할 정도로 정원 가꾸는 것에 힘썼습니다. 카일 보트의 작품에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습도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카일 보트 역시 모네의 지베르니처럼 뿌띠 젠빌리라는 정원이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폭격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컬렉터로서의 카일 보트, 화가로서의 카일 보트, 정원사로서의 카일 보트, 요트 선수로서의 카일 보트, 부캐가 정말 많죠? 그래서 제가 카일 보트를 부캐가 진짜 많은 화가라고도 소개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일 보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보트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은 지 70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0년대 중반 시카고 미술관에서 그의 그림이 전시되면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모마의 회화 및 조각 분야 수석 큐레이터였던 미술사학자 커크 바네도는 꾸준한 연구를 통해 미술사학계가 카일 보트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카일 보트는 다방면에 열정이 많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다. 더불어 19세기 후반 파리 도시인들의 삶에 대한 그의 묘사는 사실적이면서도 꾸준히 대중의 공감을 얻었기에 인상파의 진화와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자신보다 자신이 수집한 동료 인상파들의 그림이 더 알려지는 바람에 우리가 정작 많이 모르고 있는 화가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그를 화가이자 인상파의 중요한 컬렉터로 꾸준히 기억해야 한다. 제 책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에는 카일 보트가 남긴 많은 작품들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네가 카일 보트에 대해 남긴 문장으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만약 그가 일찍 죽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재능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행운의 상승세를 누렸을 것이다. 여러분, 제 책 하루 한 장 인생 그림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 화가와 인생 그림을 찾아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